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현대인의 생활은 어떻고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뭐 정보화, 세계화, 생명공학, 뭐 이런 것들, 생태계 파괴, 인간관계의 변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 정신건강의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 개념은 뭔가, 정신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정신건강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 정신건강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고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잘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신건강의 개념부터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의 개념. 정신건강의 개념은 뭘까요? 정신이라는 말이 어때요? 요즘에는 정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 여러분의 정신이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정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와 정신으로 나눌 수 있죠. 사람은. 예. 육체와 그 정신이라는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정신이라는 것이 육체나 물질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전적으로는 이제 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작용과 정서의 작용,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육체와는 달리 정신이라는 것은 육체와는 달리고 그 내면적인 것들, 그 정서적인 작용, 정서적으로 작용하는 거, 사고하는 거, 들과 이제 대인관계의 자질,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우리는 모두 이제 그 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강하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이 없이 이제 그 튼튼한 거, 잘 살고 있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일단 건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건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 정신 건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신 건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정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와는 달리 인간의 내면적인 것으로 사고하고 작용과 정서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작용,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질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신건강이다 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신건강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중립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게 정신건강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자신의 생활을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 이죠. 자신의 생활을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의 개개인의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의 생활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때요?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 못해서 스트레스를 막 남한테 푼다거나 남한테 투사한다거나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녀에게 투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방어기제를 작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때요?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뭐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거나 파괴적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가 한없이 또 이게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자기를 한없이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왔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원만한 개인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것에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정의에 의하면요,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정신적 장애와 정서적 장애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장애를 예방하고 이것을 나아가서는 이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포함하는 것이고 어떠한 환경에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적이고 통일된 성격의 발달을 의미한다 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상생활에 잘 적응을 하면서 어떠한 자기에게 그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정신건강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정신건강의 영역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우리가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격적으로 원만하게 발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는 정신이 건강하다, 정신건강의 영역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적 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주적이고 건설적으로 자기 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갖추고 있는 상태, 이것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정신이 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적 증세가 있다라고 병적 증세가 있는 사람만이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능력을 병적 증세가 없을 뿐더러 이렇게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건설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제 우리는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신건강의 활동은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떠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하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키는 거. 정신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이다. 정신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여기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신적 적응을 증진시키고 이것은 정신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은 정신적인 적응을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고 어때요? 정신적인 이상을 예방하는 각종 활동들을 이야기한다. 예, 라는 것이고요. 가정 및 학교 그리고 사회 구성원에게 올바른 정신건강 이해를 갖도록 계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다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정신건강의 활동의 영역에서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거에서 이제 우리는 여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제 정신건강의 활동의 그 적극적인 측면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창조적이고 자기 표현을 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련해 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신건강의 그 활동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신건강의 활동의 소극적인 측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더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적극적인 측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 정신 건강의 활동의 개념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예방 및 치료,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못한 상태의 예방 및 치료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이제 소극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질환의 증상 파악 및 그것을 인식시켜주는 거,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인식시켜주는 거, 그리고 초기의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 그리고 정신질환을 감소시키는 임상적 활동이 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증진시키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이 이제 적극적인 측면이고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면이 이제 소극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신 건강 이렇게 우리는 정신 건강의 활동의 두 개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 건강에서 이제 정신 건강과 이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이제 정신 위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정신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정신 건강의 성립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쭉 한번 보면 29페이지 우리 교재 29페이지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29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이제 프랑스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프랑스의 피넬은 정신 위생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정신 이상은 병의 한 종류임을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비어스라는 사람이 정신 위생 운동을 조직 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시켰다. 이 비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또 뒤에 또 자기의 그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제 뒷부분에 또 나오게 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정신장애 환자는 오랫동안 편견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되어왔으나 인권 존중 사당이 되도되면서 인권 존중. 그러니까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이상한 사람이야. 뭐야 저 사람은 마귀가 씌었나봐, 악마가 씌었나봐. 저 사람은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편견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왔고요. 그 이후에 인권 존중 사상이 이제 대두되면서부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자의 격리와 치료보다 예방에 더 이제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요. 정신장애의 원인을 현대사회의 모순에서 발견하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많은 악조건을 지적하고 개선하면서 산업발달과 기계문명의 보급은 필수적으로 인간관계를 파탄시키므로 적응에 실패하는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참여가 요망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 각국에서 약 200년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 법률을 제정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48년에 국민 정신건강법을 제정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래요? 1995년 12월 30일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정신건강의 정의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자기의 일을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를 뭐라고 한다? WHO에서 이것을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락에 가보면요. 정신건강이란 뭐래요? 정신건강이란 행복하고 만족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등의 안녕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이러한 WHO나 무슨 이러한 유럽 각국에서 그 정신법을 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개정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정신건강을 정리해 보면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등의 안녕한 상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적인 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이 들면요. 능력 발휘가 안 되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또 안 되죠. 그러면 가정에서의 생활은 당연히 어렵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신건강이 어긋나면 내가 사회에 적응하는 거, 가정에 적응하는 거,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기본적인 자기 생활을 충분히 영위해 나가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상태를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행복과도 결부될 수가 있어요. 그쵸? 행복하다라는 것도 이것과 결부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하죠. 행복 지수 검사를 하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하위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하위권인데 행복 호르몬 중에 아난다마인드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 이 행복 지수가 가장 이 아난다마인드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살면서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까요? 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갈망이 더 심해지고 욕구가 더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하지가 않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더 피폐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를 봤더니, 행복지수가 높은가를 봤더니 적게 가져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행복의 조건이다. 적게 가져도 그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더라. 예,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라고 하시는지 본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 그 첫 번째로 개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정신건강의 성립,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생기를 쭉 살펴보면요. 정신건강론의 성립 과정은 정신의학의 발달 과정과 관련이 있다. 네, 정신의학과 관련이 있다. 고대에는 어때요, 여러분? 탄생기 고대에는 정신병은 악마나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을 했어요. 악마나 귀신의 그 장난으로 생각해서 정신장애를 인간이 신을 거슬러서 생긴 그 악마가 씌워서 생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치료를 어떻게 해요? 막 구술하거나 막 부적을 붙이거나 막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고쳐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이 탄생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에는 그 고대 시기에는 사람들을 이제 주술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뭐랄까 힘적인 부분이 이제 무력적인 부분도 이제 가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이제 그러니까 미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시대에 그 피타고라스는 그 정신 이상을 정신을 뇌의 지적 활동으로 보면서 정신 장애는 뇌의 질병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히포크라테스, 이제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정신 장애를 두뇌 활동으로 이제 규정하게 됐죠. 그래서 몇 가지 약물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신체와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이제 견해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시의 정신들에 대해서 관찰과 탐구를 시작했죠. 이제 히포크라테스를 탐구를 시작해서 피타고라스는 뇌의 질병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히포크라테스는 어때요? 정신질환을 두뇌의 장애로 이제 규정하게 됩니다. 이 탄생기를 쭉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그 주술적인 면, 이것들을 좀 인간의 그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죠. 고대에는. 그러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면서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이제 관찰과 탐구가 시작되면서 피타고라스나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뇌의 질병 때문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두뇌에 대한 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에는 종교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중세에는 이제 종교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는데 중세로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절대시되면서 논리적 사고가 결여되게 되죠. 논리적 사고가 결여되면서 고대처럼 이제 미신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초자연적인 힘이나 악령, 마귀가 씌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 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이거 고문이나 처형, 매질, 굶기고 이런 것들을 미신적인 활동을 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그 정신 질환자들을 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중세의 이러한 이 시대에는 정신 장애 자체를
예, 정신장애 자체를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과학적으로 노력하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이르러서 인간 존중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이제 널리 퍼지면서 이제 심리적인 원인을 인정하게 됐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의 그 설립 과정에서 탄생기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그 과도기적 측면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런 주술적인 부분으로 봤다가 조금 그것들을 두뇌의 장애로 봤다가 다시 중세에 오면서 이렇게 이런 다시 미신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악령이나 힘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15세기에 들어오면서 15세기에 일어나서 인간 존중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심리적 원인을 인정하게 됐다. 라는 거. 까지 탄생기의 이야기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형성기와 정신건강의 확립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들은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